안녕하세요. 다하나우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컨하우스 2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사용한 사진과 영상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컨하우스에 들어간 다하나우징의 6평 농막 2동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하나우징에서 제작한 6평 농막 2동을 가지고 세컨하우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농지였을 때 농막 하나를 가져다 놓고 정말 농막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 주인과 토지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토지를 대지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를 대지로 변경을 하게 되어 농막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고 이제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하나우징의 농막을 단열 기준과 내진 설계 등에 맞춰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6평 농막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6평 농막 모델 다하나우징 본사에서 제작을 하였고요. 한 동은 단층형 모델, 그리고 한 동은 복층형 D2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다하나우징에서 제작이 완성된 단층형 모델과 복층형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델은 단층형 모델이에요. 이 단층형 모델은 저의 내 식구가 주로 사용할 공간은 아닐 이제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방 시설은 없습니다. 주방 시설은 없고 화장실, 욕실 시설은 포함하여 거실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복층형 D2 모델은 저희 네 가족이 주로 생활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방시설, 그리고 욕실, 그리고 거실, 복층 이렇게 구성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다하나우징에서 제작하고 있는 D2 모델에서 약간의 옵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복층에는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하나우징에서 제작한 6평 농막 D2 모델은 현재 세컨하우스에서 이렇게 지금 살림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침대 매트리스도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6평 농막 단층형 모델과 복층형 모델 2동이 나란히 기역자로 이렇게 설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마와 데크 작업, 그리고 야외 싱크대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몽골 천막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하나우징의 6평 농막으로 만든 세컨하우스 2년 동안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토지를 구매했을 때는 토목 측량도 정확히 안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 주인분이 대략 175평, 180평, 185평 이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큰 돌들을 걸러내 놓고 있던 상황이었고 보강토까지만 쌓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좋은 땅은 많이 발품을 팔아 보셔야 합니다. 좋은 땅, 그리고 괜찮은 가격, 얼마가 괜찮은 가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많이 다녀보시면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단지는 제가 구매한 단지는 전원주택을 위해서 이제 구성한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오수 이제 우수관들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 땅 주인이 이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땅을 구매하시는 것이 이런 공사를 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했던 상황이고
기초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자리도 만들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저도 성급한 나머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놀라고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지하수 물을 이용해서 한여름에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는 했지만 지하수 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수영장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영장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사실 이 수영장은 한 번 사용하고 접었습니다. 이 수영장을 계속 사용을 하려면 물을 순환을 해주는 장치, 여과기도 있어야 되고, 계속 날파리라든지 뭐 잠자리, 벌레, 파리 이런 것들이 물에 빠지기 때문에 걸러줘야 되고, 여과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놀면 물이 차가워서 더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부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조경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조경 업체를 통해서 조경을 시작을 합니다. 자, 버섯 모양의 돌도 만들어 놓고 반송도 여러 군데 심어 놨습니다. 저희 끝에 보이시면은 이제 난간이 작업되어 있는데, 난간은 저희 다하나우징 소장님과 제가 와서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자, 지하수 녹강입니다. 녹강에도 주변에다가 조경업체가 돌을 이용해서 예쁘게 이제 장식을 해 줬더니 녹강도 보기 싫지 않게 잘 꾸며졌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는 지금 준공을 파놓은 상태고요. 보통 농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소공, 중공, 대공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준공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준공은 약 비용은 5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저도 500만원을 주고 준공 작업을 했습니다. 자, 반송과 버섯돌, 그리고 난간대, 그리고 바닥에 주로 다니는 공간에 이제 돌 고정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사토를 받아놓고 잔디를 심을 예정에 있었습니다. 자, 잔디를 심어 놓은 상태예요. 확실히 조경의 꽃은 잔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나무도 3그루, 4그루가 보이고, 그 옆으로 이제 반송도 보이고, 버섯돌도 보이는데, 확실히 잔디가 있어야 이 모든 조경이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자, 수영장도 계속 있는데, 수영장 옆에는 또 붉은색 사비칠이 되어 있는 각관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위험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길가 옆에도 석축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완성이 돼갈 때쯤 텐트도 펴놓고 이제 캠핑도 한번 즐겨봅니다. 확실히 잔디가 있으니까 캠핑 감성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조경 그리고 농막 복층형 모델과 단층형 모델이 놓여졌습니다. 이 농막을 놓는 과정은 화물 차량, 5톤 화물 차량으로 각각의 농막을 싣고 오고, 이제 25톤 크레인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컨하우스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사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는 실외,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어떻게 좀 밖에서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구상한 계획은 몽골 천막이랑 바닥재를 깔고 겨울에 지낼 수 있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야자 매트라는 것인데 굉장히 두꺼운 실외용 바닥 매트입니다. 보통은 산길에 오르막길, 걸어다니는 올레길 같은 데 깔아 있는 게 이런 야자 매트입니다.
야자 매트가 아무래도 야외에서 쓰기에 좀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몽골 천막을 구매를 했습니다. 몽골 천막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문이 달려 있고 그리고 측면에 모두 지퍼로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몽골 천막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천막을 설치를 하고 바닥재도 깔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캠핑 의자도 갖다 놓고 이제 겨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가져다 두고 이제 실내에서 삼겹살이나 목살, 뭐 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몽골 천막을 가져다 놓고 이제 겨울에 난로도 피워놓고 좀 감성 있게 생활을 해보고자 아주 나름 만족스럽게 몽골 천막도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캠핑 난로도 피워놓고 고구마, 감자도 구워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틀어주곤 했습니다. 겨울 동안은 나름 잘 사용을 했는데 단점은 저 몽골 천막은 굉장히 바람이 들어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로가 일반 캠핑 난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난방이 좀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다한하우징이 한참 바빠가지고 데크와 처마를 한참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올 때쯤 세컨하우스의 처마와 골조 작업을 진행을 해봅니다. 자, 데크 작업을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데크 밑에는 창고로 사용을 하려고 문을 지금 2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다한하우징의 농막은 골조가 굉장히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위쪽으로 유바가 나란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 유바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골조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위예요. 나중에 저희 다한하우징 고객님들이 처마 작업을 어디다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문 바로 위에 시멘트 사이딩 중간 부분에 이제 유바를 고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골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처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조, 데크와 이제 처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에도 전에 설치했던 몽골 천막에서 겨울 캠핑도 매 주간 즐기면서 이 겨울에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저 앞에 있는 산에 눈꽃이 피고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처마와 데크 작업이 완성이 돼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끔 가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캠핑도 하고 솔캠도 하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을 하면서 매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봄이 오고 혼자 와가지고 가끔 이제 점심 시간 빌어가지고 캠핑 잠깐의 시간을 빌려서 캠핑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랑 좀 어떤 놀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집도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 다한하우징에서 제작을 하고 남은 이제 나무 목재들이 많이 있는데 방부목을 가지고 새집 2개를 만들어 줬어요. 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예쁘게 칠도 해 줬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예쁘게 색칠되어 있는 새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기에다가 새우깡도 넣어주고 과자도 넣어주고 가끔 이제 쌀도 이제 몇 알씩 넣어주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 넣어주고 나서 다음 주에 보면은 모두 없어져 있어요. 와가지고 먹는 것 같습니다. 살지는 않는데 가끔 와가지고 뭐가 음식이 있나 이렇게 보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됐는데 많은 이제 초보 아빠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빠들의 로망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좀 아이들 책상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또 집에 있는
뭐 어떤 책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목수가 아니고, 저도 뭐 용접 기사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지금 이 책상은 지금도 캠핑 용품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밥상으로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갈대발이라는 건데, 갈대발이 10,000원도 안 해요. 저 하나에 10,000원도 안 하고,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갈대발을 이용해서 골조에다가 피스로 3개 정도를 박아줬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커튼이나 뭐 블라인드, 내부용 블라인드는 좀 부적합할 것 같아서 저 갈대발을 구매를 해서 3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실내에서 이것도 이제 약간의 실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운치 있는 데크 공간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발이 있는 곳이 또 풍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발을 쳐놓으니까 또 그 옆쪽 측면으로 있는 풍경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도구, 뭐 어떤 용품들을 이용해서 야외를 꾸미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솥뚜껑이에요, 솥뚜껑. 솥뚜껑의 손잡이를 잘라냈어요. 글라이더로 잘라냈고, 솥뚜껑을 처음에 이제 관리하는 방법인데, 수세미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들기름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좀 계속 가열을 해주면, 솥뚜껑을 이제 불판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돌판이라든지 캠핑용 불판, 석쇠 뭐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저 솥뚜껑, 조선 그리들이라고 하는데 솥뚜껑을 이제 솥뚜껑의 손잡이를 잘라서 만든 불판, 저 불판이 여태까지 구매했던 어떤 불판들 중에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봄이 오고 지금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에는 싹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에도 푸릇푸릇하게 이제 새 잔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런 봄이 됐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나무에 새싹이 돋으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컨하우스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삼겹살이나 고기를 거먹은 적이 없어요. 쭈꾸미 삼겹살, 쭈꾸미 볶음에 삼겹살 넣어서 이제 먹은 추억이 또 생각이 나고요.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그 소뚜껑에서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이렇게 틀어주면 아까 만들었던 그 상에 위에다가 틀어주고 캠핑 의자에서 아이들도 만화 영화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랑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데크 위에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도 같이 보고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김치찌개. 찌개류도 특별히 뭐 냄비에다가 끓일 필요 없이 그냥 솥뚜껑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솥뚜껑 위에다가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잔디가 이제 푸릇푸릇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저도 잘 몰랐는데 잔디 씨입니다. 잔디 씨. 잔디 씨가 자랄 때는 잔디를 이제 잘라주면 안 되고 잔디 씨가 잔디 땅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한번 잔디를 잘라주면 됩니다. 저는 캠핑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캠핑용품을 보면 캠핑용품이 굉장히 비싸요. 이제 캠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고 더 슬림하고 또 간편하고 막 이렇게 조립이 되는 제품들이 오히려 비싸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튼튼하지 못하고 좀 내구성은 좀 떨어집니다. 제가 캠핑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은 캠핑을 안 하고 이쪽 세컨하우스에만 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매하는 캠핑 용품들, 야외 용품들이 이제는 더 큼직큼직해지고 튼튼해지고, 근데 오히려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렇게 이건 물론 차에다 싣고 다닐 수 없는 의자인데 무중력 의자라고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품들을 이제 좀 구매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세컨하우스도 어쨌든 이제 주말에 생활을 하던 집이다 보니까 짐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막과 농막 사이에 작은 창고가 만들어졌는데, 그 창고에다가 선반 2개를 구매해서 이렇게 짜놨습니다. 여기에는 뭐 잔디 깎기 기계도 있고, 오일 스테인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인트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는 공구들, 이런 공구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트램폴린도 구매를 했습니다. 트램폴린도 아주 잘 활용했던 놀이기구인 것 같아요. 자, 혼자 캠핑을 했던 날인데 이날은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날은 제가 만든 화롯대에서 불멍도 하고 이제 술도 한잔하고 했던 날인데 불멍을 하다가 새벽 3시까지 의자에서 잠이 들었던 날입니다. 이제 3시 정도가 되니까 좀 날이 추워져가지고 추워서 이제 잠이 깼었는데 이제 급하게 농막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만든 화롯대입니다. 가스통을 잘라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는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화롯대에다가 내열 페인트까지 칠해주고, 검은색 내열 페인트까지 칠해주고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녹이 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불을 이제 쓰는 화롯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열 페인트라고 해도 절대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화롯대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동안 화롯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막 쓰기가 좀 아까워서 막 쓰는 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어치킨도 해 먹고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는 화롯대입니다. 무게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캠핑을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닐 때 트레일러에다가 싣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불도 아주 잘 붙고 예쁩니다. 그리고 공부가주라고 하는데 중국 술이에요. 중국 술인데 이거 한 병 먹고 새벽 3시까지 잤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매운 갈비찜을 하는 맛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 세컨하우스를 할 때 만드실 때 또 주변에 맛집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세컨하우스를 왔는데 쉬러 왔잖아요. 쉬러 힐링을 하고 쉬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다 가고 싶은데 매번 음식을 해 먹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귀찮고. 그래서 주변에 맛집이 있으면 이렇게 포장해 와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으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야외에서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일날인데 지금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던 날입니다. 생일날인데 전화도 안 받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러고 있다가 저도 기분이 언짢은데 이 세컨하우스를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또 와이프랑 아이들이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주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라고 그 풍선을 달아놨는데 농막에서 불을 켜봤더니 또 아주 훌륭한 조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오고 이제 와이프가 또 특별히 준비한 티본 스테이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농막 벽면을 이용해서 또 만화 영화도 이제 빔 프로젝트를 틀어주고 만화 영화도 감상을 했는데 제가 하나 팁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농막을 구매할 때
벽면을 하얀색으로 이제 칠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벽면을 빔 프로젝트 스크린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막 벽면이 뭐 좀 진한 색, 밤색이라든지 검은색이면 이런 활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와이프,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아주 즐겁게 했던 날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영상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끔은 캠핑 감성을 조금 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텐트들을 이렇게 잔디 위에다가 펼쳐놓곤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텐트가 또 재밌나 봐요. 그럼 텐트 안에 들어가서 놀고 집에 갈 때쯤 다시 접어서 넣어두고 이렇게 또 캠핑 생활도 즐기곤 합니다. 이것도 제가 캠핑을 다닐 때 사용하던 캠핑 용품이에요. 무게가 좀 무거워가지고 잘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농막에다가 펼쳐놓으니까 해먹 스탠드와 해먹을 펼쳐놨더니 아이들이 또 아주 좋아합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하우스에서 한 밑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내려가면 이런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여기는 뭐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깊이도 아이들이 약 허리에서 조금 밑으로 오기 때문에 놀기가 굉장히 좋아요. 고무보트 이제 놓아주면 아이들 둘이 멀리까지 가서 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또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 물이 빠지면 지금 화면과 같이 아주 놀기 좋은 그런 계곡입니다. 네, 저는 낚시도 잘 모르고 고기 잡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고기 잡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어항 지금 보면은 비닐로 된 어항인데 이걸로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라미 2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잘 안 잡혀요. 잡기도 힘들고 놓기도 힘들고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에 촬영한 건데 소개를 해드린 것이 있어요. 통발, 8구 통발을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그냥 통발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닐로 된 어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변 맛집인데 제육볶음, 제육덮밥이에요. 제육덮밥인데 1인분이에요. 양이 굉장히 많죠. 1인분만 포장해 와서 이제 먹었던 추억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소뚜껑에다가 먹었던 제육볶음입니다. 소뚜껑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그동안. 수영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데크 위에다가 고무보트를 올려놓고 고무보트에다가 물만 채워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큰 수영장이면 더 재밌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고무보트에 물만 채워줘도 굉장히 재밌게 놉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론을 하나 구매를 했었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와야 돼요. 매주 와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잔디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잘라줬던 것 같아요. 뭐 2달에 한 번 정도 잘라줘도 되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잘라주게 되면 잔디 깎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쉬 전기로 작동하는 보쉬 제품 잔디깎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엔진으로 된 제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쉬 제품은 충분히 잔디 깎기로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잔디의 길이가 길어지면 2번 정도는 잘라줘야 돼요. 한 번 가볍게 자르고 가고, 그리고 모아서 잔디를 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깎아줘야, 제일 짧은 모드로 해가지고 잘라줘야지 아주 예쁜 잔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잔디 깎기를 해줘야 좀 잔디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잔디 깎는 주기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이 보내준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얼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옥수수를 꼬챙이에다가 꼽아가지고 버터구이를 해 먹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만든 그 화롯대에다가 이제 버터구이를 해 먹었는데, 와, 제가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옥수수 버터구이를 2개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야외에서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크 난간대에다가 슈퍼마켓에서 파는 팥빙수입니다. 이제 아이들 둘이 지금 캠핑 의자에 둘이 앉아가지고 팥빙수를 먹는 장면입니다. 아이들도 이곳에 오면은 좀 뭔가 또 집에서 노는 것과는 또 다른 놀이에 대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배드민턴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주니어용 짧은 배드민턴 라켓을 2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알려줬는데 아직 잘 치진 못합니다. 그 배드민턴 네트를 구매해서 가운데 쳐놓고 지금 아이들 둘이 또 치기도 하고 저랑 와이프랑 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잘 치게 되면 복식으로 치는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 이 몽골 천막은 1년도 못 사용했어요. 1년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바람에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급 원단이라고 했는데 쉽게 찢어집니다. 이 찢어지게 된 시기는 약 사용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찢어지게 됐어요. 한번 찢어지게 되면 계속 찢어져요. 그래서 뭐 돌로 고정을 하고 뭘로 고정을 해도 절대 이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다가 제가 직접 용접을 하고 각간을 절단기로 잘라가지고 골조를 짜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수도 아니고 제가 전문 용접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확실히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무언가 나중에 집에다가 또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감도 또 붙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이 골조를 짜놨는데 데크를 만들 골조예요. 데크 영상과 그리고 데크 위에 또 만들어질 또 이 캠핑 텐트 뭐 이런 것들은 추후 영상을 통해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접기입니다. 제가 한 하루 정도 연습을 하고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올해는 정말 많은 비가 왔어요. 장마가 최장 55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장마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비가 왔는데, 아까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계곡이에요. 물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물이 많이 내려가고 이끼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쓰레기, 좀 찌꺼기 같은 것들도 막 휩쓸려가지고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통발인데, 통발로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냥 통발에다가 어분 좀 넣어놓고 잠깐 기다리면 물고기 이 정도 잡힙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어죽 끓인다고 다 손질 하셔가지고 가져가셨습니다. 자, 주변에 맛집이에요. 그냥 또 포장해와서 먹기 싫으면, 아니면 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내고 집에 갈 때 한 점심때쯤 또는 저녁때쯤 시간 맞춰가지고 가면서 생선구이집에 들려서 식사도 합니다. 생선구이와 제육볶음, 제육쌈밥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주변에
포천에서 아주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수요미식회에서 나왔던 집인데 탕수육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탕수육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해드릴 내용이었는데 데크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데크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비가 오는 날 와가지고 피스 받고 데크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 데크 위에서 또 어떤 추억을 만들지 앞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다 만들고 나서 캠핑 체어 하나 가져다 놓고 맥주 한 캔 먹어봤습니다. 진작에 몽골 천막은 철거를 할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의 사진입니다. 데크 위에서 촬영한 거예요. 몽골 천막이 있었을 때는 저 지금 이 각도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몽골 천막이 위치해 있어서 안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몽골 천막을 철거를 해놓고 보니까 와, 이런 또 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상 2년 동안 제가 촬영한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또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와서 또 좋은 캠핑 추억도 만들어 볼 예정이고 또 겨울이 오면 또 데크 위에다가 또 겨울용 텐트를 칠지 뭐 게르를 설치할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추억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영상, 사진, 자료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